2개월 정도 학교를 다닌 다음에 진지하게 자퇴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도저히 학교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엄마, 나 학교 그만두면 안 될까? 나의 일, 나의 현장, 그곳에 내가 있다. 9월 FED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숙명적인 만남을 몇 번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평생토록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 혹은 희노애락을 평생 같이 할 친구, 혹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조언해줄 선생님과 같이 이런 좋은 인연을 숙명과도 같은 만남이라고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숙명적인 만남은 우연히 운명처럼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저는 그 숙명적인 만남을 제 청소년기에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통해서 만남이 과연 이게 운명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과외가 금지됐었어요. 그래서 과외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저희 신흥 명문을 꿈꾸는 저희 학교는 특히 아침 영교시라는 교육부에도 신고하지 못하는 수업을 시작해서 중간에 보충 수업,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야간 자율학습에 이어지는 무려 13시간에서 15시간의 학교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좋은 대학에 가야만 된다,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지 않은 굉장히 행복한 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잘 못 느꼈어요. 게다가 제가 또 보시다시피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갇혀서 막 15시간씩 있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2개월 정도 학교를 다닌 다음에 진지하게 자퇴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난 도저히 학교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숨이 막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학교 그만두면 안 될까?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네. 근데 저희 엄마도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그래서 저보러 그래라. 학교 다니기 힘들면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지만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언제든 이제 그만둘 수는 있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홀랑 학교를 그만두면 저는 중졸 혹은 고등학교 중퇴가 되는데 이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 그만둘 수 있으니까 그만두는 건 조금 미뤄두고 참고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어땠죠? 우리 다 보충 수업. 네, 보충 수업을 또 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장마철에도 우린 학교에 가야 했어요. 제가 그 비가 무지하게 와서 막 우산은 날아가고 옷이 다 젖고 그런 날 이렇게 언덕길로 돼 있는 학교를 오르다가 문득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퇴는 잠깐만, 자퇴는 좀 이따 생각하고 학교를 좀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연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 연극을 하면 가슴이 뛰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학교에는 연극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연극반에 들어가면 조금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반 선생님을 그날 찾아갔습니다. 연극반 선생님께서 이미 오디션도 다 끝나고 한 학기가 다 지났는데 근데 받아주실까? 걱정이 되었지만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느냐 다니는 날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너무 학교가 답답해서 도저히 못 다니겠는데 혹시 연극반을 하면 제가 좀 참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번엔 선생님께서는
너 그러니? 너 나랑 똑같다. 나도 너무 학교 다니기 싫어. 정말 미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 진심으로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시기였대요.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쵸? 선생님이 그런 시기에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연극반에 받아주셨고, 저는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그나마 숨통을 좀 띄고 제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입시 지옥은 여전했죠. 하지만 학교에 가야 할 이유가 생기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어쩌지 대학도 가고 제가 원하는 전공도 하면서 결국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는 제가 지나오면서 느끼기에는 아주 기다란 터널을 건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아주 명랑한 아이처럼 보였어요, 저는. 하지만 그런 저도 그렇게 그 생활이 힘들었는데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 힘들고 가정사가 있고 또 공부에 취미가 없고 이런 친구들은 또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항상 청소년들을 바라보게 돼요. 저 아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사춘기가 한창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연극 제작 수업을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꿈의 무대라는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겉으로는 연극 제작 실기예요. 그런데 그 수업의 목적은, 실제 목적은 그 친구들의 효능감을 살려주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너무 사랑스럽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대요. 그런데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서 길을 건너다가도 차에 막 뛰어들고 싶고 이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설명을 들은 대로 그 친구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런 모습으로 첫 수업에 들어왔어요. 마치 이렇게 물에 젖은 솜처럼 아이가 쭉 늘어져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는 수업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했지만 그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역지사지예요. 내가 저런 상태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게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앉아서 그냥 쉬어. 그리고 쉬다가 더 힘들면 자. 그냥 여기 있기만 해. 여기 있다가 끝날 때까지만 우리랑 같이 있자.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자 아이가 저희 영번 선생님이 저한테 나도 학교 다니기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놀랐던 것처럼 그 아이도 놀라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 진심이야. 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쉬다가 간식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시간이 되니까 없어졌어요. 그 무기력한 친구는 없어지고 평범한 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같이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랑 나랑 마음이 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친구랑은 수업을 즐겁게 진행하다 결국 그 친구가 주인공 해보고 싶어요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항상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처럼 아름답게 끝나진 않아요. 그 친구가 2주 동안 또 못 나오는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난관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2주나 빠지게 돼서 내가 기다려주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네 역할을 꼭 남겨놓을 테니까 늦게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와주기만 해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거의 마지막 시간 가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따로 더빙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공연을 무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겨울마다 청소년을 위한 자선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는 그 자선 파티에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퀴즈도 맞추고 공연도 하고 즐겁게 놀다가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 친구는 6학년이었는데 너무 막 공격적이고 행동이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얘 건드렸다, 쟤 건드렸다, 막 싸우고 나중에 주먹질하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될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친구야, 너가 반장을 해. 너 목소리 크니까 네가 반장하면 아주 잘할 것 같아. 그 친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고 다른 친구들도 왜 제가 반장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다른 건 다 너희들의 의견을 따르는데 반장은 내 맘대로 뽑아. 괜찮지? 예,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반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맨날 지적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름이 불렸을 텐데 이름을 안 부르고 제가 반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장은 뭔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제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게 하루아침에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조명을 시켰습니다. 연극 연습을 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느새 또 추닥추닥하고 막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항상 조명을 친구들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했었는데 그 친구를 조용히 불러서 특별히 너한테 내가 조명을 맡길게.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야. 이거를 깨트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반장이니까 이걸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꼭 잘 네가 맡아줘야 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절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조명큐를 제가 막 마음대로 바꾸거든요. 막 오늘 빨간색으로 하라고 그랬다가 다음날 빨간색 별로인 것 같아. 파란색으로 해. 파란색으로 했다가 막 초록색으로 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마지막 공연 때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조명을 해내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런 어떤 막중한 일을 맡겨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도 같이 이렇게 아주 행복한 연말 자선 파티를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이건 어린 왕자라는 작품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또 나라라 마법 침대라는 작품인데 이 두 학교 친구들이 다 모여서 청소년을 위한 자선 파티를 했어요. 자선 파티 동안에는 즐거웠죠. 그런데 자선 파티와 함께 우리는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마음을 겨우 열고 의지하게 된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나 같으면 어떨 것 같다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년 카페를 열면 어떻겠냐. 그때 친구들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이렇게 쉬고 힐링할 수 있게 해주면 이 아이들하고 관계도 이어갈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희 청소년 그 단원들은 물론 또 협회 또 회원들이 또 아주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여줘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청소년 카페에서 막 김치도 담그고 함께 집밥도 만들고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하는 친구들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분야도 있구나. 이건 나한테 맞겠다 안 맞겠다 생각하면서 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이건 쉬는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에는 이제 마음대로 핸드폰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 게임들, 보드게임 해도 되는데 생각보다 핸드폰만 할 것 같지만 보드게임들 즐기더라고요. 마음대로 해도 되라는 말이 굉장히 그 친구들한테 제가 마음대로 학교 그만둬도 돼 하니까 못 그만둔 것처럼 마음대로 핸드폰 해도 돼 그러니까 보드게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카페를 하고 있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는 그 만남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오신 저희 요리 선생님, 공인희 선생님도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강사비 받고 혼자 막 좋은 재료 사서 그런 요리 준비하시고 아이들하고 너무나 따뜻한 시간을 마련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협회 이사님들 또 어떻게 이걸 꾸려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 그 김소영 실장님 매일 나와서 서류일 해주시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 멋진 일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도 나 정말 외롭지 않겠다 이런 좋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40+ 여성협회 한국 40+ 여성협회는 이런 좋은 만남을 우연한 마주침에서 운명적인 운명적인 만남에서 또 노력을 통해서 숙명적인 만남으로 만들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인간관계. 자, 이곳에 그분이 열려 있습니다. 중년 여성분들 너무 혼자 외롭고 노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면 한국 40플러스 여성협회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자,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또 현장에서 이런 일들로 노후의 행복을 가꾸는 다른 연사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